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850원을 목전에 두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현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835원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모자르죠. 저희가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리플의 단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목표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는 리플 코인의 모습입니다. 다만 현재 시점이 800원대에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온 과정을 보시면 700원까지 떨어졌다가 700원까지 이탈했다가 다시 한 단계씩 올라오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리플 코인 800원 뚫고 올라갔으니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자, 우리가 리플에 기대하고 있는 시점, 리플의 모멘텀은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이 지폐,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CBDC로 하여금 확실한 발전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리플과 함께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결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더리움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이거를 리플이 하고 있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하는 ETF 또한 IPO. 자, 여러 가지 이 리플 코인을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들은 이렇게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850원 여전히 모자랄 수밖에 없고, 많은 분들 또한 이 강력한 홀더분들 또한 1,500원 이상에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리플 코인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지금 리플 코인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고 말씀하시지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을 계속 압박하고 있죠. 자, 이게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조만간 해결될 부분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왜 해결할 수가 있냐?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말씀드렸죠.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해당되는 SEC가 코인 시장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리플뿐만이 아니라 이제 폭주했죠. 리플 아니면 다른 코인들 그리고 코인 거래소까지도 계속적으로 SEC가 압박하고 부인 부분이 코인 시장 영향을 줬지만,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제는 SEC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 부분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러한 부분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부분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겠고요. 우선은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볼게요. SEC도 그렇고 리플 코인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있을까? 그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이건 차트거든요. 일봉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전에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어떻게 올랐습니까? 여기가 바로 700원 라인이었거든요. 자, 지금 시점 700원 라인, 동일한 라인에서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어때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계단식 상승력을 보였던 게 이전에 상승이었습니다. 차트 보시는 거 많이 좋아하시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기 녹색 선 보이시죠? 이게 장기 이평선입니다. 여기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게 단기 이평선이에요. 자, 장기 이평선을 단기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자, 골든 크로스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는 이 부분이 발생되자마자 어떻습니까?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죠. 자, 700원 라인부터 차곡차곡 이런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 1000원 라인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또 끝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없으시죠? 왜? 리플 코인이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SEC의 시장 압박, 대외적인 해외 이벤트의 기준금리, 해당되는 금리 결정,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전반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부분, 다시 700원 라인을 찍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린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고, 그래서 리플 코인이 왜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줄 수밖에 없느냐,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들 많죠. 상승의 모멘텀에 대해서 우린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확실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만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목표, 나의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인데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다. 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리플 코인, 어떻게 리플 코인을 들고 있을 수가 있냐? 이거는 기회 비용을 버리는 것이다. 자, 만약 리플을 매도하고 단타 코인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성공하셨겠지만, 리플을 매도했다가 단타로 고점에 또 매수해서 저점에 매도했던 경험들 또 있으실까요? 이렇게 되면 또 후회만 남는 매매가 되겠죠. 왜?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기 700원 라인을 이탈했을 때 어땠습니까? 아, 이제 끝났다. 리플은 더 이상 안 올라갈 거다 하시면서 매도하셨던 분들 어때요? 750원 라인에서 한 번 실망하시고 후회하셨죠. 800원 라인에서 한 번 더 실망하셨죠. 여기 850원을 돌파했을 때도 실망하셨을 겁니다. 왜? 이러한 후회가 남는 매매가 계속적으로 되어진다면 우리의 시드머니만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그래서 계단식 상승력을 보일 때는 우리는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자, 단타 코인 들어가서 수익을 많이 보셨으면 다행인데, 단타 들어갔다가 더 물려 있다. 코인만 갖고 있는 코인만 더 많아졌다. 이러하신 분들도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여러 번 찍어서 말씀드렸죠. 포트를 두 가지를 설정하거나 장기 포트, 단기 포트로 설정해서 안정적으로 투자의 관점, 투자의 비중 관리, 투자의 포트폴리오를 맞춰 가시거나, 아니면 확실한 수익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비중을 나누어서 갖고 있는 현금 비중을 갖고 있으시면서 움직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로 넣어드릴게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해당되는 단가는 어떻게 나왔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의 관점,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씩 짚어드릴 거고, 혹시라도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신다면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 만들어 놨죠. 이 링크는 카톡방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링크입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받아도 충분하겠죠.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으로 연결되니까 그 부분으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을 문자 넣어 주시던가, 아니면 아랫부분에 링크를 클릭해서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셔도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 이 모든 부분은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리플코인 상승에 대한 장점 중에 하나, CBDC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 CBDC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해 8월 달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브릭스로 뭉치고 있답니다. 이 브릭스는 중국, 러시아 요 아이들이 뭉쳐서 탈달러화를 외치는 아이들이에요. 탈달러, 말 그대로 달러에 대해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뭉친 게 바로 브릭스입니다. 자, 브릭스로 뭉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브릭스가 CBDC의 디지털 화폐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고 이 부분을 발전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아직 말이 없었죠.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CBDC의 후진국 미국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뉴스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CBDC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리플을 발전 속도, 그러니까 CBDC를 발전시키려면 리플과 손을 맞잡아야 되는데, 미국 어떻습니까?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리플 너희는 증권법을 따라야 되는 증권이니까 우리 SEC 우리 말을 따라야 된다, 그걸로 3년 내내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 기관의 편을 들어주자니 CBDC의 발전 속도는 더욱더 늦어질 것 같고, 해당되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자니 SEC라는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흔들릴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수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CBDC의 후진국 미국은 어떻게 될까라고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러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중국과 러시아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브릭스는 CBDC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엄청나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2월 26일 날짜로 나왔습니다. 자, 브릭스는 탈달러화를 외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탈달러. 자, 미국이
왜 전 세계 글로벌 1위 국가입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달러를 발행하기 때문에 1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를 발행한다. 그거는 수출과 수입을 할 때 모든 화폐 단위는 달러이기 때문에 미국의 힘이 강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CBDC에 대해서 개발 속도가 늦는다면 당연하겠지만 미국은 점차 뒤처질 수밖에 없고 이 브릭스라는 탈달러를 외치는 나라들이 더욱더 힘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그걸 원할까요? 그걸 원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에서 뭐라고 합니까? 달러의 CBDC가 늦춰지면 달러의 입지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2월 28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확실히 확인되었죠. CBDC의 개발 속도는 더욱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늦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늦춰지면 안 된다. 그 부분을 강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BDC의 개발 속도, CBDC의 활용도, CBDC는 중요도 이 부분은 확인되었죠. 이 정도로 CBDC는 더욱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EC는 니플을 압박하고 있었죠. 자, 제가 예전 뉴스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니플의 CEO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SEC랑 소송에서 내가 패배하게 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것입니다. 그때 니플은 급등했고 시총 6위까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엄청나죠? 자, 리플이 나 만약에 미국 지금 SEC랑 법정 공방을 펼쳐내고 있는데 이게 해당되는 내가 만약 지게 되잖아. 나는 미국을 떠날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강하게 했는지. 리플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아시아 쪽에서도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도 얘네들은 뭐라고 합니까? 야, 리플 미국 버리고 우리한테 와라. 나는 너희들은 증권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뭐 이렇게 하면서 리플한테 러브콜을 보냈죠. 근데 리플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면 나는 미국을 떠날 거야.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하겠지만 해당되는 리플의 고객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알고 있으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의 고객사들은 이렇게나 뭉쳐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이 다 리플의 고객사들이거든요. 트랭글러, 모듈러, SABB, 비테크, 해당되는 니움, SBI, SCB, GMT, 노바티. 자, 이러한 은행들이 아랍에미레이트, 아시아,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에요. 이러한 은행들이 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을까요? SEC라는 강력한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자꾸 니플을 압박하고 있음에도 이 고객사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고객사들은 누굽니까? 고래들. 그리고 세력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니플의 손을 맞잡고 있어요. 왜? CBDC라는 국제통화기금, 죄송합니다. 그 국제통화기금에는 IMF 또한 니플과 손을 맞잡고 있고 IMF와 손을 맞잡으면서 CBDC를 개발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기 때문에 또한 국가 간의 거래라고 하죠. 스위프트 거래 또한 니플과 함께 하고 있는 은행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니플의 고객사들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래를 또한 그대로 투자자금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SEC의 스탠스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부분을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SEC, 니플, 너희 둘 다 잘 들어. 합의안을 빨리 내놔라. 내년 2월까지 마련해라. 야, 이게 언제 나왔던 뉴스입니까? 23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예요. 이전 뉴스죠. 자, 올해 24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만들어내라. 근데 지금 뭡니까? 오늘은 3일절입니다. 2월 달이 지났어요. SEC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자, 그 부분을 엿볼 수 있는 부분. 이거 한번 보시죠. SEC는 뭐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까? 우리가 서면 서류를 제출하는데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언제? 2월 28일 날짜로. 2월 28일 날 미국 SEC는 법원 쪽에 요청했어요. 자, 3월 22일, 4월 22일로 연장 신청했고 SEC 답변서는 5월 6일까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자, 이 말인즉슨 SEC도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합의점을 찾는 그 부분으로. 합의점을 찾겠다. SEC 나는 니플 너희가 해당하는 약식 재판 결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니플 해당되는 이 미국 법원에서 약식 재판을 냈습니다. SEC랑 니플 도대체 누가 잘못한 것이냐?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반쪽짜리 승리였어요. 자, 리플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습니다. 근데 리플은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다라고 판단졌습니다. 자,
자, 이 많은 짓은 뭡니까? 반쪽짜리 승적. 그러면 SEC는 뭐라고 해요? 아, 알겠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다고 했으니까 제외. 리플, 기관한테 판매한 것만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벌금을 내리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리플이 이 부분을 그냥 받을 수는 없죠. 왜 그러냐? SEC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리플 혼자만 잡고 흔들었던 게 아닙니다. 리플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코인들 대부분이 다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그리고 거래소 너희들도 우리 증권법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압박감을 엄청 줬던 게 바로 SEC예요. 합의금을 내고 끝낸다. 간단하고 좋죠. 근데 한 번 합의금을 내면 다른 코인들, 다른 거래소들 모두가 다 SEC에 순종적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리플 코인은 합의점을 찾는 부분 또한 벌금을 받는 부분 또한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현재 시점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SEC는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축소될 수밖에 없냐? 이건 보세요. 공화당 후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법은 유턴을 해야 됩니다. SEC 권한이 과도합니다. 또 뭐라고 해요? 당선되잖아요. 암호화폐 규제는 철폐할 거고요. SEC 규모는 축소시킬 겁니다. 왜 이런 공약들을 내놓을까? 자, 제가 이 공약 여러 번 보여드렸죠. 왜 보여드렸습니까? SEC가 힘을 쓸 수가 없게끔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2024년도 엄청나게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이벤트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면서 코인 시장은 제도권으로 넘어가고 있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반감기, 곧 4월 달입니다. 반감기가 오게 되면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감기가 24년도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25년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 자, 이 부분, 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SEC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고 압박하는 부분은 리플한테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자,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 있죠. 생각해 보시면 정치적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애들 뭐라고 합니까? 아, 비트코인 ETF 거래 안 된다고 내가 거래되게 해주겠습니다. 총선의 공약을 펼쳐내고 있어요. 대선의 공약이 총선 공약보다 약할 수는 없겠죠. 미국 공약은 더욱더 크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즘 뭐라고 합니까? 해당되는 부분 리플 변호사 전문 변호사는 뭐라고 해요? SEC랑 리플은 합의점을 빨리 찾을 겁니다. 11월 대선 결과가 변수가 나오겠지만 합의점을 찾는 부분으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게 지금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은 우리가 시간을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왜?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점을 가져올 거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어때요? 지금 리플코인 하방 압박을 많이 받았고 SEC 때문에 힘들었다. 근데 이거를 한번 주봉을 볼까요? 주봉 보면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확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박스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 현재 시점 850원 라인을 기점에 두고 있고 여기는 1000원입니다. 해당되는 850원, 900원, 950원, 1000원 이런 박스권 상승력을 계속 보여줄 것인데 어때요? 이전에 고점에 매수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손실 구간이니까 힘들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저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차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확실한 저점에 잡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제가 이 부분의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왜? 리플 코인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이들 말씀하시죠. 비트코인과 비교하고 다른 메이저 코인들과 비교하면서 리플은 안 올라갔지 않느냐? 리플을 어떻게 믿고 투자하느냐? 다른 코인 투자했으면 더 큰 수익 구간을 가져왔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해당된 리플 코인은 그만큼 압박이 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SEC한테 시장 압박을 받았던 그 부분이 한꺼번에 풀린다. 이전에 1100원을 바로 뚫고 올려버렸던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은 말씀하셨죠. 아, 700원에서 매수할 걸, 800원에서 매수했을 걸, 900원이라도 매수할 걸, 후회가 남는 거래가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말씀드릴 거니까 이쪽에 문자 바로 넣어주시면 답장 넣어드릴 거거든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은 먼저
문자를 넣어 드릴 건데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하신다면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되는 카톡방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거니까 링크를 클릭해서 카톡방 들어오신 다음에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을 하셔도 충분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릴게요. 이 모든 부분은 무료입니다.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을 넣어주시든 아랫부분에 카톡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를 대응 받으시든 다 무료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플코인 SEC랑 일만 해결되면 되느냐? 니플은 아무 움직임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현재 시점에 니플 코인은 박스권 라인을 뚫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박스권의 니플을 추세 전환과 소송 리스크가 임박되었고 증권성 이슈가 종료되게 되면 신규 프로젝트로 성장력은 더욱더 업될 것이다. 자, 니플의 고래들이라고 하죠. 니플의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관이에요? 아니요. 얘네들은 기관과 기업들 모두 합친 부분을 바로 고래라고 합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뭉쳐 있는 게 바로 리플이에요. 그만큼 니플 코인의 고래가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 있으면 니플은 그냥 당연히 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죠. 근데 비트코인 ETF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ETF가 승인됐습니다. 얘가 바로 올라갔습니까?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지난 1월 달에 보시면 6천만에서 5천만 원까지 떨어졌던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근데 2월 달 들어서 어떻습니까? 다시 6천, 다시 7천, 다시 8천만 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이런 비트코인의 ETF입니다. 성장 모멘텀, 상승에 대한 기대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래들은 이렇게 딜레이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왜 이런 시간을 가졌을까? 고래들은 매집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니플의 신규 프로젝트 성장력 이게 뭐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전 뉴스입니다. 2월 3일 날 나왔던 뉴스인데 어떤 뉴스입니까? 니플의 임원은 니플 3년 만에 미국에서 송금 라이센스 관련 제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년 만에 발표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고 MTL 발표 이 부분은 송금 라이센스입니다. 미국 전역에 송금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제품을 출시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아, 이제 SEC한테 벗어나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년 만에 사업을 재개한다.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계획까지 갖고 있다. 근데 갑자기 2월 14일 날짜로 리플은 미국 내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커스터디 수탁 업체를 인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내에 사업을 확장한다. 미국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은 SEC랑 법정 공방에서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SEC는 패소한 것보단 합의점 찾는 게 더욱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림을 이쁘게 만들 거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3월달 들어서 락업 해제 물량이 나왔죠. 자, 지난 2월 달부터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게 2월 1일 날짜로 보시면 5억 개의 락업이 해제가 됐어요. 이 락업이라는 게 뭡니까? 락업이라는 거는 이제 묶여져 있는 물량, 해당되는 물량을 묶어 놓는 겁니다. 매매를 못 하도록. 근데 락업을 해제했어? 그럼 뭐예요? 이제는 매도할 수 있게끔 물량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억 개의 리플이 풀렸다고 해요. 지난 2월 1일 날짜. 근데 어때요? 2월 2일 들어와서 다시 5억 개가 락업. 다시 2월 2일 3억 개가 락업이 됩니다. 자, 왜 락업을 했을까요? 락업 해제된 것도 이제 좋아지고 매도할 수 있는데 왜 다시 락업을 했을까? 생각해보면 이때만 하더라도 700원대, 750원대였거든요. 이때 단가에서 매도할 생각에 고래가 있을까요? 1100원, 1200원 쉽게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니플 코인임을 알고 있으면 절대로 이렇게 매도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다시 재차 락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3월달 3월 1일 오늘이 3월 1일이니까 오늘 아침부터 락업 해제 물량이 쭉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얼마나 나왔습니까? 4억 개의 락업 해제, 3억 개의 락업 해제, 5억 개의 락업 해제가 3월 1일 날짜 오늘 날짜로 한꺼번에 나왔던 물량이거든요. 근데 이 물량 나오자마자 급락했습니까? 말 그대로 이상되는 이슈가 되다 보면 락업이 해제가 되면 당연히 매도 물량이 나올 거니까 급락을 해야 돼요. 왜? 엄청난 물량 있죠. 12억 개의 리플이 락업이 해제됐으니까.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제약 보작 850원 라인도 아직 도착 안 했다. 매도할까요? 매도할 생각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고래들의 심리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지금 리플 코인은 어떤 걸 또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ETF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자, 리플 CEO 더 많은 현물 ETF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XRP ETF도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다. 이게 2월 21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제가 뭐 언제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이게 승인이 되었죠. SEC가 승인해 주는 겁니다. SEC가 승인해 주는데 비트코인 ETF 다음에 뭡니까?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놨어요. 자, 말 그대로 이 ETF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시장은 민감할까? 자, ETF는 펀드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를 ETF라고 합니다. 자, ETF가 있는데 이 펀드의 자금은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펀드는 고래들의 자금이 유동성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벤트로 작용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비트코인 ETF 승리했습니다. 굉장히 상승력이 높죠.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건 비트코인에서 이제 알트코인으로 ETF가 이전된다. ETF가 확전된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당연히 XRP, 리플의 ETF 또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 부분을 말을 한 겁니다. 당연히 리플 코인 상승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차트 한번 보면서 오늘 리플코인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 오전에도 영상을 올려드렸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리플코인은 올라가는 단계별로 있습니다. 단계별로 있는데 어느 시점에 매수를 했을까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 구조가 틀려질 수밖에 없겠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나는 리플 수익 구간입니다. 나는 리플 쳐다도 안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다른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 상관없습니다. 다만 리플의 모멘텀에는 절대 손실 난 게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리플을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저 또한 리플을 투자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수익권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 그 시점까지 매수와 매도의 관점. 우리는 이 기관들이나 고래들처럼 머리끝에서는 못 팔죠. 어깨에서는 팔아야 되는데 여기 허리쯤에서 매도할 생각들을 하시고 기대비용, 기회비용 엄청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기회비용 갖고 가서 많은 수익을 단타로 수익 보셨으면 정말 다행이지만 그게 안 됐으면 그냥 괜히 다른 코인들만 많이 늘어났으면 이거는 실패한 매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전송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 그러면 아랫부분에 링크 있습니다. 이 링크만 클릭하시면 바로 카톡방 연결되시니까 카톡방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같이 만들어 가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